거대한 돌산을 연상케 하는 이 사원의 규모는 동서 230m, 남북 150m에 달하는 직사각형의 석조 사원이다. 여기엔 43m 높이의 중앙탑을 비롯 모두 52개의 탑이 있다. 탑 둘레에는 또 이 같은 173채의 거대 인물상이 부조돼 있다. 앙코르와트가 그렇듯 바연사원의 둘레에도 부조를 새긴 회랑이 있는데 총 748m에 달하는 회랑에 새겨져 있는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보자. 개싸움에 신바람 나 있는 남자들, 옆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채 물건을 파는 크메르의 여인을 희롱하는 중국인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자 요리 중이던 안악이 한심한 듯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아들 역시 닭싸움에 넋을 잃고 있다. 이것은 긴 창으로 이웃나라인 참파국 병사를 무찌르는 용맹스런 크메르군의 모습이다. 또한 톤네삽 호수를 따라 군함을 이끌고 참파 군인들이 침략해오는 모습도 보인다. 동쪽 회랑엔 자야바르만 7세와 관련된 부조가 많다. 왕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코끼리를 타고 진군하는 모습. 흥미로운 것은 창을 들고 따르는 병사들 중 쪽진 머리에 화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처럼 생활사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긴 회랑을 포함 모두 3층으로 건설된 바연사원. 그 정중앙에 자야바르만 7세는 힌두 신이 아닌 불상을 안치했다. 지금 세워져 있는 불상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 자야바르만 7세 사후 다시 득세한 힌두 세력들이 훼손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사원 발굴팀에 의해 당시의 불상이 발견됐고 왕궁 광장 건너편에 안치됐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석조 건축물은 어떻게 지었을까? バヨン寺院の建立の方法について、建造方法について興味深いのは、内回廊の浮き彫りの中に当時の建設場面というのが描か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そこでは、建物の基礎をどうやって作るかと、砂を使って半築という方法で作ってたよう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基礎を作っている場面ですとか、石を運んでいる場面ですとか、石を積み上げている場面が、その回廊の浮き彫りの中には描かれています。 사원은 늪지 위에 건설됐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원 건축에 소요된 석재의 개수는 무려 42만 개. 이 모두는 공사장에서 40km나 떨어진 쿨렌산 채석장에서 가져와야 했다. 공사는 안쪽으로부터 시작됐다. 먼저 부처상을 안치하고 돔을 씌운 다음 그 위에 탑을 올리는 식이었다. Vu la taille de cette image du Bouddha qui est relativement importante et qui a été façonnée, qui a été sculptée dans un monolithe de grès, vraisemblablement on peut imaginer qu'en fait elle a été installée et qu'on a construit en fait la maçonnerie de la tour centrale tout autour. 이처럼 초기에는 소규모였던 사원은 3단계로 부속 건물들이 붙여지면서 확대돼 갔다. 그리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 해랑과 담이 완성, 오늘날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이었다. 지금은 석조 기둥만 남아있지만 기둥 위에는 목조 구조물을 얹었던 흔적이 여전히 뚜렷하다. On a à l'intérieur du Bayonne même aussi des pavillons en bois qui étaient agrafés directement à même le squelette minéral dont il reste uniquement les traces pour attacher les charpentes de ces structures. Donc ça c'est un élément assez commun à l'ensemble des monuments du règne de Jayavarman VII à la fin du XIIe siècle, au début du XIIIe siècle. On a systématiquement en fait les parties des monuments principaux, donc Taprom, Prakan et le Bayonne, sont essentiellement construits en pierre naturellement, mais pour les parties les plus importantes. Et les parties secondaires sont construites au tout début en bois. 견고하게 세워진 돌벽과 돌벽 문설주에 확연히 남아있는 문의 흔적. 그렇다면 과거 이곳의 모습은 어땠을까?
다시 주달간의 기록을 살펴보자. 주달간은 당시 바연사원의 외경을 이렇게 적고 있다. 도성 중앙에는 금탑 1자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석탑 20여 자가 있는데 석실이 100여 칸이나 된다. Le voyage de cet ambassadeur chinois qui vient à la fin du XIIIe siècle 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c'est un texte qui nous donne beaucoup d'informations sur la façon dont était organisée Angkor et sur la population. Malheureusement, il y a un certain nombre de données qui ne sont pas forcément justes ou pas forcément vérifiables. Entre autres, la tour d'or, lorsqu'il parle du Bayonne, on n'a pas retrouvé de traces d'or sur le Bayonne. La tour de bronze pour le Bapone, c'est pareil, on n'a pas trouvé de traces de bronze. Ce qu'il faut s'imaginer, c'est que c'est certainement à cette époque-là, justement, la coloration des temples était faite pour simuler certainement cet aspect doré, dorure, etc. Et c'est peut-être ce qu'il en a retenu. Mais aujourd'hui, d'un point de vue archéologique, on n'a pas retrouvé ce genre de témoignage. 중국 사신 주달간이 본 바연사원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복원해봤다. 바연사원은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야바르만 7세의 통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었죠. 그리고 바연사원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동상과 비교하면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부처의 현신, 즉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관음보살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사면불이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 극동학원 두 번째 원장이었던 조르주 세데스였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 년간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둥글고 온화한 얼굴에 살구씨 모양의 눈을 가진 이것은 남신인 대바. 각진 모습에 눈이 돌출된 사면상은 힌두 신앙에 나오는 악신 아슈라며 갸름한 생김새에 눈꼬리가 올라간 인물상은 여신인 데바타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일본 학자들은 자야바르만 사후 크메르가 다시 힌두 국가가 되면서 모든 불교 모티브들이 파괴됐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불상이 제거되고 시바의 상징인 닌가가 세워진 것처럼 그것이 관음불이라면 역시 파괴됐을 거라는 주장인 것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바연사원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복원이 병행돼 왔다. 하지만 현재 복원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석재만 6만여 개. 그보다 80여 년이나 먼저 세워진 앙코르와트가 건재한 데 비해 왜 바연사원의 훼손이 더 심한 것일까? 16년째 바연사원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학자들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석재의 질로 꼽았다. 基本的にはバイオン期の前期より以前は比較的質のいい灰色砂岩が使われていて、バイオン期の後期以降になると、いい石質のいい砂岩がなくなったので、色の変化のあるちょっと黄褐色であるとか赤褐色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混ざったもので、このバイオンというのはまさにバイオン期の後期にできたものなんですが、アンコールワットのようなその一つ前の時代にできた砂岩と比べると、質が一つ良くないんですね。 일본 팀의 연구 결과 앙코르의 사원들은 모두 쿨렌산에 있는 7개 채석장 그룹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질 좋은 석재가 고갈되자 자꾸만 다른 채석장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후기에 건설된 바연사원은 먼저 지어진 앙코르와트보다 훨씬 낮은 질의 석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